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과연 앞으로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추석 당일 카쉐어링으로 빌린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들. 유족은 고교생들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열흘 만에 2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를 기존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인 카쉐어링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관련 법도 조만간 공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화순 사건처럼 다른 사람의 카쉐어링 계정을 이용해 차를 빌리거나 계정을 대여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빠졌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면 방식의 차량 대여가 어려워지자 비대면으로 차를 빌리는 카쉐어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정부도 카쉐어링이 무면허 운전의 통로가 되는 점을 알고 있지만 당장 대책을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차량 운전자 그 부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카쉐어링 업체들하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에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통합자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대학 교수와 광주전남 책임연구원 등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광주전남 통합자문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박성수 전 광주전남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용섭 시장은 최근 민선 8기 때 하자, 전북까지 넣어서 메가시티를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통합은 여러 측면과 방안에서 얘기될 수 있다며 논의를 시작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27일 시도상생발전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최근 논란이 되어온 시도 통합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제 전라남도의회 도정 질문을 답변받는 과정에서 상생발전협의회는 사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상생 현안 협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통합 문제는 이달 내에 별도의 만남을 가지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쏜 총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사선 촬영 등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시민군의 마지막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공수부대원들이 옛 전남도청에 진입해 시민군 17명을 사살합니다. 이른바 5.18 최후항쟁. 40년이 흘러 옛 전남도청을 원형 복원하기 위해 당시 탄원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건물 곳곳에 노란색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 있는 곳은 5.18 당시 총격전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탄원 의심 지점입니다. 그동안 발견된 탄원만 280여 개. 이 가운데 벽 속에 실제 총탄이 남아있는지를 방사선 촬영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80년 당시 사진과 열화상 촬영, 금속 탑지를 통해 탄원으로 추정되는 지점인데요. 이 콘크리트 벽 아래 실제로 총탄이 남아있을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질 걸로 예상됩니다. 201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서는 시멘트와 페인트 칠에 덮여 감식이 어려웠던 탄원. 보건추진단은 탄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도청 복원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격을 하셨던 아니면 간접적으로 위협 사격을 했던 그 최후의 항쟁 모습, 최후의 항쟁 직전의 모습과 직후의 모습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이 탄원입니다. 보건추진단은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탄원 검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다음 주면 여순 사건 72주년입니다. 4.3 사건의 아픔을 품은 제주는 이른바 다크 투어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순 사건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 미미합니다.
제주 4.3 다크 투어를 통해 여순 사건을 좀 더 알기 쉽게 알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성산 일출봉의 절경을 보며 걷는 제주 올레 일길에는 71년 전 일본군이 버린 다이너마이트가 마을에 있다는 이유로 집단 총살당한 주민들의 한이 서린 곳 우묵계 동산이 있습니다. 한날 한시 남녀노소 446명이 경찰과 군의 총에 쓰러진 북촌 마을길은 에메랄드빛 함덕 해변을 끼고 도는 제주 19번째 올레길 코스입니다. 2년 전 제주에서는 4.3 7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4.3 유적지를 기행하는 다채로운 다크투어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자치단체도 홍보에 나서면서 지난해까지 참가자만 3,000명이 넘습니다. 꿈 같은 풍경이라는 게 정말 적절한 표현같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정말 잔혹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너무 극명하게 아픔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4.3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할까를 생각하니까 여행이라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수의 대표 관광지 이순신 광장과 만성리에도 여순 사건 유적지가 있지만 이 표지판만 덩그러니 있을 뿐 찾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유적지를 돌며 해설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신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4.3의 어떤 유적지들은 이제 충분히 공감대를 얻어서 그 대중화 작업도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수하고 순천 지역에서의 여순 사건과 관련된 여러 장소들은 겨우겨우 그 흔적을 안간힘을 가지고 이제 붙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 이에 KBS 순천방송국은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적지를 잇는 랜선 역사기행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유튜브 KBS 광주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의 자세한 설명과 유적지의 상세 주소 등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강제적인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의심되는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광주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절반이 교과 관련 강좌이고 특히 영어 수학 강좌에는 학생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른바 한전공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국회의원 51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에너지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 주에 0.02% 올라서 가을 이사철로 접어든 9월부터 매주 평균 0.02%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7% 상승해 지난주 0.06%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커졌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전세가는 0.04% 올라서 1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관내 자영업자들을 위해 외식업 컨설턴트 김유진 씨의 특별 강연을 대면 강의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돼온 광산구 사장님 아카데미 일환으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는 소상공인 성공 사례와 홍보 마케팅, 매장 관리 기법 등이 소개됐습니다. 여수시가 승선 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구명 뗏목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2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여수의 주소와 선적지를 둔 어업인에게 승선 정원별로 구명 뗏목 보조금을 30에서 50%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이 매달 17일을 한평 한우 먹는 날로 정하고 한우 할인 행사를 엽니다.
할인 행사는 한평 생비빔밥 식자재센터 부근에서 열리며 한평에서 사육된 1등급 한우를 부위에 따라 11%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충청북도 음성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 한우 능력평가대회에서 영암군 김용복 씨 농가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씨 농가가 출품한 한우의 도축 체중은 569kg, 낙차의 가격은 6,200만 원으로 일반 한우 고기의 4배가 넘는 킬로그램당 1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산재 은폐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노동청이 삼성의 고의적인 은폐 정황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5년 동안 보고되지 않은 산업재해는 11건으로 삼성 측이 은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에서는 광주노동청 감독관들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병결 신청 현황을 조사하면서 삼성 인사과 직원 등을 통해 조사하고 상급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유튜브에는 가짜 사나이2의 교관으로 출연 중인 담양소방서 소속 정은주 소방교가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정 씨를 상대로 불거진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또 정 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이 국가공무원 활동 지침에 위반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범인 검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형훈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청의 검거율은 89.3%로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1위였습니다. 전남경찰청의 검거율은 87.5%로 전북경찰청에 이어 3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10.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데요. 일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기온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오늘과 기온은 비슷하겠고요. 날은 맑아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겠고요. 남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진 못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한평과 나주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9도, 광양과 구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해남과 장흥의 현재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날은 맑아지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